사람들이 모여 순위를 매긴 방송 덕포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예,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hen입니다.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방송에는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덕보드 차트의 오랜 청취자 중 한 분이시자 SF 장르의 권위자. 네. 시작부터 이렇게 한국의 아시모프 시크엔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겐젤입니다. 댓글로 많이 뵀었던 것 같은데요. 넓고 야프든 습자지 같은 관심을 자랑하는 라고 합니다. 네. 무의식 중에 이름을 얘기했네. 아, 네. 게스트 실명은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희 일 아니니까요. 편집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라주시고. 저는 시겐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발음이 시엔젤이었어. 우리 맨날 시크라고 했는데. 저희는 조선 발음이라 그런가? 한국적인 영어 발음이었어요. 약간 영국식이죠. 좋게 포장하는 것도 가지가지다요. 괜찮네요. 네. 뭐 이제 저희가 시겐젤님께서 이제 함께 하고 싶다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리스폰스를 했어요. 네, 그죠.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신에 저희 이번 주제라든지 뭐 하는 부분은 전부 이제 저희 게스트 분께서 다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네. 잠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잠깐 하나씩 해볼까요? 네, 평소 덕보드 차트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같은 걸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엄청 준비해왔어 이 사람. 질문은 말고요. 네. 저는 진짜 꼭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평생 방송 듣다가 그 다른 분들은 팟캐스트 보통 어디서 들으세요? 저는 보통 차에서 듣거든요. 네, 이동 제가 지방 출장이 좀 많은 편이라 이동이 좀 긴데 그때 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2번씩 들어요. 덕보드 차트를. 근데 핸드폰으로 듣다 보면 이게 핸드폰에 전화가 올 때 소리가 딱 끊어졌다가 2, 3초 후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옆에다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운전을 하는데 방송이 끊어진다. 그러면 전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그냥 오디오가 죽었어.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우리 진짜 많아요. 나도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 가만히 또 한 3초 동안 막 이렇게 종이 넘기는 소리 나고 막 야 니가 뭐 이런 느낌이 나고 저희끼리 눈치 보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디오 내가 오늘 꼭 채워야겠다. 1초 이상 빈 시간을 두지 않겠다. 지금 편집을 주로 하고 계신 라싸님께서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지적질은 아닙니다. 네, 요게 사실은 뭐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나오자마자 아닙니다. 주로 그렇게 딜레이를 주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근데 평소 때 얘기할 때도 그래요. 그분은. 이게 여공 같은 건가? 이거? 네. 떠넘기기 뭐 이런 캐릭터 불만 얘기하는 시간. 불만 얘기하는 시간. Q&A인가? 아니 근데 진짜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뭐랄까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좀 했던 그 순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끊기는 그 부분. 제가 항상 뭐 멤버들한테 얘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편집할 때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뭐 1초 이상 침묵이 지속이 되면은 그거는 방송 사고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지켜지지는 않고. 그러면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썼던 그 에이스님 하는 그거를 중간중간 넣어요, 그냥 편집으로. 그냥 그거 따다가 넣자. 따다가 넣자. 뭐 에이스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부터 편집은 햇님이 하는 걸로. 말로는 뭘 못해. 죄송합니다. 저 63빌딩 세웠습니다. 우리 집에 금속원지 있다. 우리 집에 200톤 있어. 그래서 이렇게 웃다가 보면 꼭 어디가 비고 그 다음에 수북님이 말씀을 하세요. 결국 기승전 수북님 피스였군요. 네. 아닙니다. 야, 이게 간신과 애정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수북님이 제일 현실에서
뵙고 싶었던 네. 분이 수봉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멘트 센스가 나올까. 이 순간순간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보고 다니시는 게 아닐까. 수봉님 진짜 뭘 잘 보지도 않고 얘기하세요. 거의 유시민급이에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사람을 내려앉혔다가 또 아니 궁금한 거 얘기하라면서요. 네. 그 수봉님은 평소에 준비하시는 멘트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탁 치면 억 나오는. 그 탁치면 어기 난 너무 준비된 웃겨. 준비된 팟캐스터죠. 안 좋은 사건이긴 한데.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웃겨.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제가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있으면 뭐 얘기하시면 될것 그렇지는 같아요. 않아요. 네. 네. 시카인젤님 그러면 SF 좀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취향이 네. 좀 듣다가 보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취향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잘 맞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건담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왕자의 게임 네. 하고 뭐 몇 가지 네네. 그리고 절반 정도는 네. 왜 좀 비슷하다 했던 게 게임 정도고 코믹스나 애니즈는 제가 이제 보통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 잘 안 보는 다른 쪽에 더 관심 취향이 있는 다르신 거죠. 편이라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덕질하는 부분은 건담 쪽, 건프라 쪽이고요. 그리고 얕게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때는 이순신 전사 이런 거 보고 역사까지. 얼마 전에는 태평양 전쟁이 또 되게 네. 재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파다가 2차 대전사 이런 거 파다가 하여튼 뭐 하나 꽂히면 그걸 좀 파야 돼요. 그래서 되게 넓어요. 그 라사님하고 둘이서 방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향이 완전 비슷한데. 그냥 딱 봐도 덕후시네요. 얕습니다. 얕고요. 근데 저도 코믹스 애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똑같아요 지금. 얕고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는 게 이제 SF 소설 쪽, 영화 쪽. 저 방금 네. 살짝 당황한 게 얕게 할 때 예. 얕겜 그죠. 나도 그 생각하고 맞아. 있었거든. 얕겜. 나도 그쪽은 좀 그렇지. 흥미가 많은 쪽인데. 뭐.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게스트 오셔서 게스트를 공격하는 방송. 뭐 하자는 겁니까?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니 멘트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이 나이 먹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학교 때 동급생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사쿠 뭐 이런 거야. 다들 아시면서. 노란 수건 들고 다니고. 그렇죠. 예. 모를 수가 없죠. 처음에는 뭐 취향 물어본 건데 결국에 얕게 물어봤네요. 안 해본 사람 있어. 안 해본 사람만이 돌을 던지십시오. 아무도 못 던질 거. 아무도 못 던지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시겐젤님은 얕게임을 좋아하는 걸로 잠깐만요. 왜 그렇게 갑니까? 훈훈하다. 아주 훈훈한 결말을 짓고 네, 평생 처음 해보는 고백이네요. 네 본명이 뭐라고 하죠? 제가 삐처리 해드리겠습니다. 피처리 부탁입니다. 저도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설마 형수님이 들으시겠어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간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네. 문제 없습니다. 실명 그대로 하는 걸로. 아니, 이제 분위기 알겠다. 네, 자 빨리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삼국지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댓글이 또 급격하게 늘었는데 역시 삼국지라는 콘텐츠 자체가 메이저 콘텐츠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햇님 메이저 콘텐츠인 것 같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메이저 컨텐츠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워요. 네. 이렇게 다운수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은 좀 꼼꼼하게 준비 더 잘 해올 걸이라는 생각이. 그죠, 조금 더 좀 딥한 들었어요. 주제로. 그쵸 이렇게. 그쵸. 그거는 그래서 더 재밌을 것 아쉬우니까 같아요. 다음번에는 좀 더 열심히 잘 네. 준비하는 걸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로 헨을 또 이문열 삼국지를 꼭 읽히도록. 나 이문열 삼국지 사놓고 그 정보를 사놓고 10페이지를 못 넘어가네. 아직도 그러면 걔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그 농사가 뭐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유비? 모르겠어. 어머니 돗자리 팔고. 그거 녹차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 명이 못 만났어 유비관을 장비가지고. 못 만나지. 그 페이지만 아직 못 만났지. 그치. 예, 댓글 소개해야 되는데 네. 댓글 읽어드리자면 빤지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빤지리님이 좀 연령대가 낮으셔서 그런지 삼국지를 아주 먼 이름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읽던 이문열 삼국지라는 거에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네. 하우돈이 삼국지 인물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시네요. 아마 고깃집인 줄 아셨을 텐데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젊다고 주장하시는 덕후 라캉님께서도 덕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아재 감성이 충만한 방송이었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와 정확히 동일한 감성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와이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느 부분이 그렇지? 태사자 도 이런 거 했으니까. 태사자. 그거 되게 재밌다고 그랬는데. 아 태사자 되게 웃겼어요 나 진짜. 빵 터졌어요. 빵 진짜 터졌어요. 빵 진짜. 터졌어. 네. 역시 시겐젤님 연령대가 이렇습니다. 네. 아니 그게 상상했는데 나오니까 더 웃긴 거예요. 이거를 상상했다는 것 자체가 아재야 지금. 누구나 다 상상해요. 나도 했어. 태사자 얘기 안 그쵸? 하려고 했다니까. 오나라 이꼴 태사자 인더 하우스죠. 심지어 저희 와이프는 맞춰맨 노래하면서 신경이 노래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 역시. 한때 하나 팬이었던 와이프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라캉님께서는 이제 하우영 거품이 많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좋은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셨네요. 하우더니. 네. 행복한. 네. 그 유비관우 장비 노래가 재밌다고 하셨는데 야, 이거 완전 신납니다. 예. 네. 최고죠. 네. 그리고 하이젠버그님께서도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요거보다 이분께서는 이제 아이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네. 초반에 했던 얘기. 예. 아이돌 능력치. 네. 아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초반에 우리 그냥 흘러가듯이 한 얘기였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참고로 저는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챙겼어요. 행동 누구예요? 아이유는 우리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네. 네. 예. 또 능력치 딴 데로 정할 갔네. 예, 돌바리신님께서도 항상 재밌게 들어주신다고 하시고요. 태사자 드립이 나올 줄을 몰랐는데 너무 웃었다고 하시는데 이분도 아재인 걸로. 네. 예, 루나틱스님께서는 이제 삼국지도 하셨으니 네. 전국시대도 하자고 하시는데 아. 전국시대는 좀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아니 전 전혀 몰라. 저는 조금 어릴 때 대망 읽긴 했는데 저도 대망 읽은 거 지금 말고는 한 좀 번도 기억이 없네요. 저는 독구가와 이에야스를 읽었습니다. 어차피 네네네. 뭐 대망도 독고가 위에스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대망이 예전에 우리나라 독후가 이에스를 네, 맞아요. 해적판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책이에요. 네. 그럼 그거밖에 안 읽었네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그 책이. 저 신장의 야망은 해봤습니다. 저도 신장이 아마 한 번 통일해봤습니다. 시기엔젤님께서는 또 전국시대 좀 아시나요? 전국시대 저도 독후가 이에스 읽고 이순신 전사 보다가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네. 그쪽을 좀 파다가 네. 이름 외우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아, 그렇죠. 맞아요. 이름 8자씩 되니까 8자씩 그나마도 짧으면 6자예요. 뭐. 사람 이름이 좀 익숙해질만 하면 그 무슨 뭐 예를 들면 어떤 새끼가라 전투 이런 것처럼 네, 지역 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죠. 그리고 관직도 너무 길고 네. 또 이름이 안 들어오는 게 그게 다 귀족들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름 자체가 다 고유의 이름이라서 우리가 뭐 아는 뭐 무슨 뭐 다나카라든지 다나카시. 그런 이름들은 그건 농민들. 그렇죠. 예, 전혀 안 나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예. 그리고 이름 글자 다 비슷해요. 글자도 보세요. 예. 아니가 그 내자가 다 성이면은 아. 그 중에 한 2자씩은 비슷해가지고 더 그렇죠. 헷갈려요. 예. 맞아. 네. 얘가 형이었나 동생이었나 둘째였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두 글자씩 비슷한 게 한 글자씩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이름자를 한 글자 따고 우리 군주가 물려주는 이름을 지어준 이름 한 글자 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 그럼 때문에 아빠는 간섭할 여지가 없네. 그러면 그 손자한테 아빠가 그렇게 지어주는 아, 거죠. 그렇구나.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고 그래서 그게 이름자를 잘 보면 계보가 보여요. 이 사람이 이적 관계가 있거나 뭐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시겐젤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 전문가의 냄새가 좀 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목소리가 되게 신뢰가 가요. 정치하셔야겠어. 네, 부럽습니다. 다단계 하셔도 확 떨어지네요. 격 확 떨어진다 요. 아까 처음에 이제 약간 뭔가 쌓였어요. 수능님이. 초반에 한번 쳤구나. 죄송합니다. 뒤끝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댓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덕후라님께서도 삼국지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다음 수북님의 드립력과 성대모사는 정말 물이 오른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우와. 성대모사도 제가 했었나요? 했죠. 맨날 하잖아요. 맨날. 그 MB 각하 자각을 성대모사 못하고 네. 있었습니다. 예. 거의 뭐 생활이라서. 그리고 덕후라님께서는 창천항로 쪽이 좀 더 인물들 잘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창천항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빤지리님은 수북님이 다니는 학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수북님 인기 폭발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제일 재밌습니다. 네. 그죠. 또 살롱님께서 또 오랜만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랜만이라기보다는 한참 이게 텀이 좀 있게 올라오셨어요. 예. 그런데 삼국지에 대해서는 크게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나 소나 다 능력치 90 넘는다고 하시면서 신조협력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햇님? 네. 신조협력 이야기는 우리 방송 중에 자연스럽게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준비해 오셨어요? 뭐 드림. 왜 뭘 너 준비해 왔니? 두고 보시면 압니다. 뭐야 이거? 기대돼. 이런데 겁나 재미없으면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머신 보이스 넣어줘요. 네. 신조협력 얘기를 했음. 했으나 너무 재미없어서 편집 이런 거. 네, 그리고 살롱님께서 계속 올려주셨는데 그 휴대기기에 관한 얘기를 좀 공유해보고 싶다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좀 시간 관계상 다음 방송에 다음 방송에. 저는 PSP입니다. 참고로. 네, 저도 PSP입니다. 다들 그래요. 저는 게임보이요. 몰래 하던 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따옥스님께서 이제 지대연합이랑 비슷한 시기에 삼국지를 하셨다고 하셨네요. 예.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지대연합 같은 경우 역시 설명해주는 방송이잖아요. 약간 학문적으로 접근. 네, 그래서 학문적이진 않고 그냥 스토리를 이렇게 재밌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약간 상식을 설명해 소개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그래서 재밌게 들었었어요, 저도.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본격 까는 방송이라서 저희는 뭐 친절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 좀 맥락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들으면 아무 재미없어, 솔직히. 그거는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한번 댓글을 남겼었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방송을 듣다가 포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방송을 하면서도 얘네들이 무슨 저 삼국지랑 그러시겠네. 멍해요, 멍. 네, 그리고 크로스오버로 조조의 기묘한 몸 얘기하려는데 이건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햇님 또 여기 맞춰주셨어. 유비 스탠드 또 짜놨어. 막 머릿속에 막 일하는 와중에 저 댓글 봤는데 이거 써야겠다. 그럼 나가갖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었어. 그 살롱님께서 또 초반에는 댓글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줬는데 지금 좀 약간 띄엄띄엄 소개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본창에서 몇몇 후기만 골라서 소개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기원해 주신 독자분 또 처음이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샤이 덕보드 차트도 있을 수 있죠. 샤이 덕보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 소개 여기까지. 저한테 되게 힘나는 댓글 같아요. 그죠.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힘을 받아서 저희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제목이 어떤 거였죠? 저희 이번 주제 제목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노력을 해야지입니다. 아니 무슨 제목이 이래 진짜. 제목이 너무 긴가요? 네. 요즘 트렌드 하네요. 제목은. 트렌디 하잖아요. 노력을 해야죠, 다들. 노력을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노력. 오가 악센트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지. 그럼요. 제목은 이렇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인공들이 개고생하는 작품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시간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생의 정도도 작품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군대 고생한 무용담 마냥 천편일률적인 고생이 아닌 고생의 킹 오브 킹을 뽑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킹 오브 킹. 네. 그래서 저희 각자 가지고 온 캐릭터들을 설명해 주세요. 꾸봉님부터. 저는 간치의 쿠로노 K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간치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신체 찾기의 모리사키 아스카 데려왔습니다. 신체 찾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올드보이의 주인공 오대수를 선정했습니다. 오늘도 대충 수습하자. 저는 양영순 작가의 덴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소설이고요. SF 소설이고 영원한 전쟁이라는 작품의 주인공 윌리엄 만델라. 소령입니다. 시크엔젤님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넣어줘야죠. 누가 말씀하셨는지. 누가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뭐 상관없잖아. 우리는 뭐 누가 누군지 잘 구분도 못하시고. 수봉님만 아시지 뭐. 그러면 저희 얘기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햇님께서 신체 찾기의 아스카를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분이신 시크엔젤님이 영원한 전쟁의 만델라를 소개해주시고, 그 다음이 올드보이 오대수, 그 다음이 덴마의 덴마, 마지막으로 간치의 쿠로노 K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개고생한 캐릭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이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지금 제가 모리사키 아스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용사가 기네요. 일단은 제가 형용사가 긴 게 이게 신체 찾기가 만화가 완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막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안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대략적인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원작은 4부로 완결이 된 소설입니다. 일본 소설이고요. 이제 무라세 카츠토시가 이제 이를 원작으로 만화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지금 3부까지 연재 중이고요. 그럼 오늘 소개하실 작품은 만화입니까? 만화책입니다. 소설입니다. 만화책이요. 네. 예. 그래서 만화는 지금 3부 연재 중인데 일단 소설은 4부였고 만화는 3부가 완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있는 3부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의 3, 4부를 합쳐서 이제 만화책 3부로 해서 다 엮어낼 예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전형적인 그 일본팔 저주 호러물입니다. 그 학교 전설 같은 거고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혼자 남아있는 학생에게 붉은 사람이 다가와서 저주를 내립니다. 빨갱이? 그럼 이제 네? 빨갱이? 아 진짜. 네, 지금 정정해서 그 혼자 남아있는 학생에게 빨갱이가 와서 공산화를 하자고 선동질을 합니다. 적화 통일해야 된다고. 아 빨갱이가 네. 또 레드 준표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주에 걸리게 되면은 그 본인은 저주에 걸려서 신체가 6등분이 돼서 찢겨나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무한테나 총 6명의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이 6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6개로 찍힌 신체를 찾아내야 돼요. 찾기 전까지는 저주에 걸리면은 매일 밤마다 일정한 시간에 그 6개로 찍힌 그 아이가 나타나요. 내 몸을 찾아줘.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되면 학교에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사람 빨갱이를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녀요. 잡히면은 적화통일 되거든요. 네, 잡히면은 이제 빨갱이는 잔인하게 뒤에서 끌어안아서 죽인다거나 뭐 아무튼 죽여요. 하여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막 찢어 죽입니다. 네, 찢어 죽여요. 입을 찢어 죽이거나 그러진 않죠. 뭐 그러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네, 다양한 네. 방법으로 네. 죽여요. 뭐 다 찢어 죽이기도 하고 뭐 반으로 자르기도 하고 그걸 매일 밤마다 하게 되는데 왜 매일 밤마다 하냐면 6개의 신체를 찾지 못하면 저주에서 풀려나질 못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이 단적인 예로 그 학교 안에 이제 아스카가 저주에 걸려서 매일 밤마다 찾다가 알고 보니 학교에 그 저주 찾기를 했었던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저주가 제일 중요한 건 매일 밤마다 반복하게 되고 시간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5월 13일 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신체를 다 찾을 때까지. 그 선생님은 참고로 5년 동안 같은 날을 계속 보내면서 신체를 찾았고 결국에는 굉장히 훈남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이. 근데 나중에 5년의 시간을 자기 개인의 시간이죠. 그 사람만 5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보니 완전 괴이한 외모에 흉측스러운 외모가 돼버리셨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일단은 이 붉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들이 있어요. 일본 약간 저주 호러물이 좀 이런 규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노래를 부르면서 학생들을 찾아다니고요. 학교 안에서 방송을 해줍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리고 학생을 잡은 뒤에도 붉은 사람은 따라잡은 학생 등 뒤에 매달린 채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스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신체를 찾는 학생들이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머리를 막 써요. 매달려 있을 때 최대한 친구들한테서 멀리 떨어지게 도망을 가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 룰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보면 붉은 사람이 뒤에서 나타납니다. 붉은 사람 본 사람이 뒤를 딱 돌아보면 붉은 사람 본 사람은 그 뒤에 붉은 사람이 나타나요. 순간이동 같은 걸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귀신이니까. 저주니까 저주라서. 네. 그래서 뒤에 매달려 있을 때 딴 사람이 뒤로 돌아본 다음에 붉은 사람이 나타나면 막 도망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주를 이제 이용을 해서 신체를 계속 찾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빨리 해결은 하긴 했어요. 제가 이 그렇죠?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더 고생스럽긴 한데 저는 이 청취자분들께서 제가 몇몇 가지 추천을 드리는 만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 근래 들어서 보는 좀 약간 고어가 약간 섞인 그런 내가 아니라 만화들. 항상 고어한 걸 좋아하죠. 아 그렇죠. 저는 만화로는 재밌더라고요. 영상은 무서운데 고물적인 호러물 중에서는 저는 요걸 요새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스토리는 많이 설명 안 드리겠는데 이 아스카는 참고로 1부와 2부에 걸쳐서 계속 고생을 해요. 아스카가 굉장히 많은 날들을 매일매일 죽어가면서
죽을 예. 뻔한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고생했고 그리고 죽을 때도 찢겨 죽어 나가는 그런 고생들을 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마 굉장히 개고생을 한 캐릭터지 않나. 심지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저는 아스카를 추천합니다. 제가 약간 부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저주를 받은 6명이 그 붉은 사람한테 다 죽으면 그 판이 리셋되면서 날짜가 다시 시작돼서 그렇죠. 하여간 이 친구들은 그걸 반복할 때까지는 계속 다시 죽는 거예요. 네, 계속 죽어요. 그건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근데 그게 6명으로 룰이 있었던 거예요? 네. 신체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 꼭 6명이어야 네, 돼요? 6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6명이었어요. 6명 어. 명이 아니라 그 찢어진 조각이 6개. 아, 찢어진 조각이 6개고 사람도 잠깐 몇 명? 사람은 상관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2부에서는 2부에서는 6명이 사람이 아니었던 6명이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 그랬던 것 예, 같은데. 사람 예. 숫자는 상관이 없었나 예. 보네요. 예, 예. 찢어진 조각이 6개. 예, 그렇죠. 머리, 몸, 양, 손, 양발. 예. 꼭 찢어진 형태가 육신합체 고드 마르스와 비슷하네요. 근데 약간 달라요. 근데 좀 비슷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똑같아. 아니야 달라. 왜냐면은 아니지. 그러네. 가이아와 스핑크스만 좀 동체가 차이가 세 부분으로 쪼개지거든. 그러니까. 7 조각이네 그러고. 그러네요. 아, 양 가슴으로 쪼개졌었나? 아니 가슴이 하나가 있고 하반신이 또 따로 있어. 아, 예, 그랬던 거 같기도 동체가 하고, 2개. 예. 그쵸. 예. 네. 육신합체 간마르스는 아닌 걸로. 예.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완전 느낌이. 기운이 확 내려갔어요 지금. 맥이 탁 빠져버렸어 그냥. 마르스. 두고 보자. 급 안 무서워졌어. 야, 완전 꼰대질 할 거야 니. 아 근데 만화가 무서웠어요 좀 진짜. 네, 저 새벽에 일하다가 2시 3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새벽에 한 번- 일하다가 2시 3시가 더 무서운데. 그러네요. 이미 무섭네요. 그러니까 직장 직장 괴담. 오늘 자기 전에 한 편만 볼까 이러고서는 네. 일을 살짝 미뤄두고 첫 번째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결국은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일부를 다 봤는데 재밌죠. 중간 중간에 만화 보면서는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훅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쵸. 네,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감정이입이 좀 되니까 네. 친구잖아요. 근데 그쵸. 나중에 뭐 이제 애매해지긴 하지만 그 몸을 조각을 들고 뛰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네. 상상이 돼서 좀 무서워졌습니다. 수습이 안 된대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시 공포 관련된 컨텐츠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이유 없음이라고 그쵸.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이유가 없어요. 네. 이 경우도 맞아요. 저주에 걸렸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걸린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그 왜 내가 이 저주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설명이 진짜 소름 돋죠. 그쵸. 예, 그때 네. 저주에 왜 걸렸는지 물어보니까는 그러죠. 난 너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 친하지 않으니까 너를 골랐다고. 네. 내 친구를 고를 순 없지. 고생시킬 수 없으니까. 네. 와. 그리고 그 부분도 무섭지 않아요? 그 매일 이렇게 내 몸을 찾아줘라고 하면서 부탁하면서 오는데 그게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자꾸 이게 너무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점점 무서워지잖아요. 네. 뭐 나중에 기대되더라고요. 이번 다음번에 그쵸, 어떤 그쵸. 연출로 네. 나올까.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꾸로 내려와 뭐 그쵸. 이런 거. 이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좀 무서울 것 네.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유 없이 끌려왔다는 점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생도 같은 경우 좀 매일 죽잖아요. 힘들죠. 근데 이제 매일 살아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덜하지 않나 1점 뺐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4점이고 억울함 5점입니다. 이렇게 높게 주면 안 되는데? 저희 이거 점수 기준을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저는 꾸봉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죠? 누가 브레이크 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 네, 저희 그 저희 점수 선정 기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생도이고요. 주인공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나 억울하게 개고생을 했느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본인의 선택이냐 아니면 네. 본인의 죄에 의한 거냐 아니면 네. 진짜 못 모르고 끌려왔냐 등등 그쵸.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네. 이 두 점수가 다 높은 친구가 최고의 네. 고생한 친구로. 그쵸. 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 반복이 되게 힘든 것 같은 게 죽었던 데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그쵸. 친구들이.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고생도는 4.5점 드렸고요. 네. 억울도는 이것도 진짜 뭐 아무 이유 없잖아요. 아무 이유 사실 없어요. 그 학교 다니는 거 말고 이유가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억울도도 4.5점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득점이 나오지? 아니 진짜 사실 좀 아, 진짜 예. 그렇잖아요.
그 사실 저는 이거를 좀 미리 좀 점수를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따로 준비를 안 하고 와서 들어보고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들어보고서는 점수를 매겼다 생각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고생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포스럽고 뛸 때 힘들긴 한데 일단 하룻밤이잖아요. 그리고 또 휴식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도 안 가고 놀러 다니고 그렇죠. 여행 가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다가 확 죽으면 죽을 때 물론 아프고 힘들겠지만 일찍 죽으면 일찍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본인은 기억은 못하죠. 이 게임이 끝날 거라는 희망도 있어요. 아, 찾으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고생도는 저는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오늘 캐릭터들이 다 너무 박빙이라 그렇긴 하죠. 그렇다고 낮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고 3.5점 네. 드리고 억울함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억울할 아무것도 것 안 했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이유 안 없어. 했어 진짜. 그런데다가 1부 끝나고 나서 2부는 제가 처음 조금 보다 못 봤는데 네. 와, 그 넘어가는 스토리를 보니까 2부에서도 주인공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더라고요. 전 네. 진짜 보고. 한 번 걸린 어이가 것도 없었어. 억울한데 이런 식으로 저는 사람을 딱 촉이 왔었는데 1부 끝날 때. 그래요? 네. 촉은 왔는데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또 이렇게 가면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하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2부가 없고 네. 그냥 여기서 얘가 그쵸. 바톤 터치하고 네.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특히 매일 밤에 그 자기 몸을 찾아달라고 찾아오는 애가 나타날 때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고득점했어요. 네, 저도 억울하고 되게 고생했다고 생각해서 억울도에는 5점, 고생도 4점 드리겠습니다. 엄청나. 왜 이러지? 고득점. 이상한데? 네. 자, 드디어 두 번째 캐릭터 시겐젤님께서 준비해 오신 윌리엄 만델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이제 영원한 전쟁이라는 작품이고 베트남 전쟁 직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작가로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스타쉽 트루퍼스가 이제 뭐 SF 밀리터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시는데 뭐 쌍벽을 이루는 완벽한 대칭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로 스토리를 요약하면 사실은 1996년에 강제로 징집돼서 군대에 끌려간 사람이 3140년까지 무려 1143년간 군대에 복무하는 야, 평가에서 하루를 얘기하시는 분이야. 웃음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3000년을 엄청 강조하셨어 지금. 3500년. 네.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서.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게 사실 SF 소설이 워낙에 이제 설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죠.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세계관이 베트남전 직후에 쓴 거라서 97년 만에도 꽤 근미래인 상황이었고요. 한 30년 정도의 갭 있죠. 이 소설상에서 85년도에 뭘 발견하냐면 우주상에 인터스텔라 보면 왜 블랙홀이나 뭐 네, 이 그렇죠. 웜홀 구멍 네, 나오는 네. 비슷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콜랩서라고 부르는데 여기로 무언가를 던지면 동시에 다른 콜랩서에서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데 이 콜랩서가는 최단 거리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일자로 쭉 갔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거리인데 수십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간차 없이 반대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SF에서 이 빛의 속도를 어떻게 커버하느냐, 어떻게 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람은 콜랩서를 도입해서 그걸 넘으면서 현재 물리학을 깨지 않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콜랩서까지 가는 길이 좀 멀다 보니까 거의 광석에 근접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쵸.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메인 설정이에요. 네. 메인 설정이고 뭐 나름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다 해주시죠. 네. 다 하셔도 돼요. 아, 저희는 5초 만에 다 그러면- 끝내도 되거든요. 생략해도 되면서.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군대를 1000년을 갔다 왔다 억울하잖아요. 네. 일단 억울하네요. 아, 네. 저 5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네. 대한 그 그렇죠. 저 햇님의 저 아련한 눈빛과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아, 이거 이미 감정이 실린다. 군대 천년이네. 군대 천년.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준비를 해 와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존경하는 덕보드 차트 재판관님과 청취자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인류의 영웅 만델라 소령의 강제 징집으로 인한 1143년간의 군 생활에 대한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억울함을 풀고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극기 두르셨네. 여기는 성적이지. 성적이네. 원래 두 개 같이 둘러야 되잖아. 맞아, 반반. 예,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 의뢰인인 만델라 소령은 75년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인류가 외계 종족의 토란 종족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어떤 IQ가 높고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엘리트 강제 징집병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 이런 이유로 외계인과의 처절한 사투에 내몰린 이 만델라 소령은 일병이었던 지난 1997년 우주로 나아가 파이팅 슈트라는 전투 강화복을 입고 훈련을 받고 토란족과의 첫 전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전투에 투입이 된 거죠. 첫 전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만 십수명의 전우가 죽어나가는 걸 봤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첫 전투에서는 최면요법도 당해서 어떤 맞아요. 시동어를 들으면 이 죄책감 없이 사륙을 하는 그런 어떤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그 첫 전투를 마칠 때까지 10개월밖에, 여기서 이제 주간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간 시간으로 10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실제 지구에서는 26년이 흘러서 2007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사로 승진했습니다만 만델라 소령이 탑승한 함선인 지구의 희망호를 이 토오란족이 쫓아오는 바람에 이 가속 압력셀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조종하는 함선에서 불안과 초조함과 순간 최대 수십지의 가속도를 견뎌야 했으며 그 사람이 조종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조종을 하는 거죠. 예. 살아남은 이후에서도 가속 탱크에서 매우 큰 부상을 입은 연인 메리 게이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만델라 당시 하사가 지구로 귀환했을 때 그의 주간 신년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구는 이미 2023년이 되었습니다. 재판관님 및 배심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책에서 이 시절의 지구가 얼마나 황폐하고 지옥 같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구적인 어떤 배급 문제 때문에 화폐가 폐기되고 칼로리가 배급되는 시기였고 보디가드가 없으면 외출도 못하고 강도와 노략질이 판치는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와서 보니 그의 어머니의 베스는 84세가 되었고 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 서비스 연급 대상자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종의 트럼프 케어 같은 거죠. 더욱더 괴로웠던 거는 이 만델라는 정상이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자였었는데 이 당시의 지구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동성애가 장려되는 지구가 되었고 어떤 이성의 변태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자기 연인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던 농장에 가서 같이 살려고 했으나 그 농장도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서 모든 구성원들이 죽고 갈 곳이 없어진 메리 게이와 이 만델라 소령은 다시 군대로 가자. 제2대 끔찍하네요. 제2대. 끔찍해. 네. 근데 이게 악몽 중에 악몽이라는 제2대. 정말 이게 정말 최악인 게 이 부분이 정말 최악인 게 재입대를 하면서 우리 달에서 살게 해달라. 훈련 조교를 하겠다. 이러고 원서를 냈더니 오케이 니네 달에서 하고 조교 맞아라고 받아주고선 그 다음날 바로 발령을 전투 소대장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서울에 군 우리나라 수방사? 수방사에 이제 들어가게 해줄게. 너네 다시 들어오면 알았어. 이렇게 지원했더니 다음 날 강원도 인제로 가. 철책이다 내일부터 뭐 이런 거죠. 철책이야. 그래서 전투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테트2 작전에서 강화도 중에 다리와 팔이 절단당하는 부상을 입어 헤이븐, 그러니까 여기는 해븐이라고 되는 제가 보기엔 피난처 같아요. 헤이븐. 그렇죠. 네. 육군 수도 병원? 뭐 병원이 그런 데서 거기로 갈 거지. 요양지. 지구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네. 그냥 따로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둔 것 같아요. 헤이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때가 2189년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그것도 강제 군 생활을 무려 192년이나 한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군 생활을 200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해븐에서 치료를 받은 두 사람은 그 급여가 200년 동안 쌓인 복리로 계산이 돼서 8억 달러가 넘는 급여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되게 눈가림에 불과했고 세금이 97%잖아요. 그렇죠. 세금 97% 떼고 나면 또 거기에다가 이 휴양지 물가를 일부러 조정을 일부러 높게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쓰게 만들잖아요. 4주간 5억 달러를 쓰는 기염을 토합니다. 근데 뭐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행성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뭐 휴양지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랬을 뿐인데 번 돈을 다 썼어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의가사 제대도 안 된 게 이 78다리를 다 재생해서 수술을 해줬기 때문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군복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지구상에 얼마 안 남은 이성애자인 이 두 연인을 서로 다른 부대로 배속을 시켜서 서로 다른 전투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지연이 서로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영영 만날 수 거의 이별이죠. 되는 거죠. 생이별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후에 만델라 당시 소위는 소령으로 진급해서 중대장이 돼서 최후의 전투를 떠났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중대원하고는 말도 안 통했습니다. 중대원들은 또 중대장이 이성애자라고. 300년의 세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말이 다 변해버린 거죠. 300년 전 꼰대. 장난 아니다. 300년 전 거의 지금 조선시대 선비하고 지금 대화하는 레벨이잖아요. 유생이랑 팟캐스트 하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갔는데 상사가 막 퇴계 이황이야. 아니 어디 덥다고 반팔을 입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지만 성리학을 막 강의하고 이기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실 줄은 몰랐네요. 200년 묵은 꼰대 중대장이라니. 밑에 애들도 괴롭겠어. 행복은 아닌 게 어딥니까? 그래서 떠났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제 소령이 돼서 중대장이 돼서 간 데가 그때까지 알려진 가장 먼 콜랩스까지였습니다. 맞아요. 편도 300년 이상, 왕복 700년.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만델라 소령은 이제 30도 안 된 젊은 장교입니다. 그는 전 우주를 누비며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 마당에 우리의 전쟁이 얼마나 잘못된 오래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는지 알게 된 지금에도 그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단일 의식체 클론으로 이루어진 우리 세상에 마지막 남은 이성애자로 그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1000년을 넘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군인 만델라 소령은 국가를 대상으로 그간의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UNEF는 그에게 순양함급 최신 함선 한 척을 불하하라. 유엔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의 행성 하나를 선정해서 10,000개체의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이성의 성향의 클론을 남녀 1:1 비율로 채우고 이 행성을 만델라 소령에게 불하하며 행성의 자치권을 인정하라. 이상입니다. 제2의 우주전쟁인데요 이거. 아니 어차피 다 못 받을 거니까 뻥카 쳐야 돼요. 무조건 세게 부르고 거기서 합의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소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저는 어차피 다 스포를 가정하고 하는 방송이라. 이 소설의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중에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인구가 이제 증가한다는 부분이 이때 70년대는 이제 인구가 증가할 때라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게 약간 좀 허황된 게 아닌가.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그런 많았어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지금 2000년대 쓰여진 소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기 소설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 이게 도시보다는 시골 쪽으로 식량이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 시골에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보고 나도 아 이게 옛날 소설이라서 이렇게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기름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멜서스의 인구론에 좀 기초해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멜서스 인구로는 너무 전이잖아. 좀 너무 같다요. 근데 이때는 진짜 식량이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근데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그 반전, 히피 이런 그렇죠. 문화에서 봤을 때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했고 프리섹스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측면들이 일부러 넣은 거겠죠. 그쵸. 그런 요소들을 맞아요. 반전 요소들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보면은 이제 군인들끼리 휴식 시간에 뭐 아니면 그날 밤에 이제 취침을 할 때 파트너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보면 군인도 딱 남녀 성비가 1:1이야. 맞추잖아요, 일부러. 일부러 맞추고 아니 처음에 훈련병 때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매일 밤 남녀가 같이 잤어야만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런 게 이제 시대상을 반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가 본인이 월남전 참전하고 돌아왔을 때 사회를 보면서 느낀 그런 부분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일부러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나가서 몇 년 싸우고 왔는데 이 사회는 이미 수십 년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참전 용사들이 그거를 극대화시킨 것 같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헨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갑자기 토론의 분위기로 가시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약간 군대 전쟁 얘기라서 제가 이제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군생활을 했던 옛 군인의 입장으로서 이제 저는 그 소설을 봤어요. 벌써 나고 있죠. 꼰대 냄새 나고 있죠. 나는데,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저 소설의 가장 제가 보기에 그 주인공 만델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군과 같이 매일 군 생활을 한다고요. 그저 부러운 건가요? 일단 전 그 부분부터 이미 배알이 꼴렸고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리고 보면 또 이 그 처음에 이제 같이 훈련했던 50명의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쁘고 잘난 분들이야. 그렇게 나와요. 엘리트들이었으니까. 그 슈트를 전투 슈트를 입어야 돼서 살이 찌면 또 안 됐었기 때문에 다들 또 날씬하고 몸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훈남 훈녀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좋은 시간들을 일단 거기서 조금 배알이 꼴렸습니다. 저희 육군 장병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말이니까 TV 앞에 앉아서 아이돌 보면서 아이돌이 그 춤추는 거 보면서 이러고 앉아 있겠죠. 그 밖에 할머니들 밤매러 오는 거 보면 여자다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 육군 장병 생각하면서 저는 만델라가 뭐 특권층이다. 특권층이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저도 생각이 좀 바뀌네요. 저는 되게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금 납득을 했어. 그거 뭐 해봤자 몇 주나 됐다는 거니까 그거. 남중 남고 남대 나온 제 입장에서는 다른데 확실히 다른데. 맞다 남대 나오셨죠. 바로 설득했어. 바로 설득했어. 그리고 저는 또 보면서 참 이 미군이 좋다는 생각을 또 한 게 미군 좋죠. 우리나라에서 저게 저희 미군이라서 그렇지 육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엘리트를 뽑았어요. 엘리트들은 부잣집 아들은 아니야. 그냥 그렇죠. 머리 좋은 이 가난한 애들 데려갔어. 근데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데려가서 이제 첫 외계인 전투를 겪고 부상을 입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아니 26년 뒤에 돌아왔어. 복리가 어딨어요. 아니 복리는 그렇다 치고 급여 자체가 똥이야. 복리로 해. 2만 원씩 100년 받아서 뭐해. 아니 올랐어. 저 때문에 올랐겠지. 올라가지고 한 15만 원 받았어. 15만 원 받아갖고 26년치를 받았다고 딱 왔어. 한 26년치? 뭐 한 얼마 받았을까? 한 1억 받았다 치자.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 이 돈으로 이제 너 사회 적응해라 그랬더니 전세가 10억이야. 그렇죠. 1억 갖고 뭐해? 저 사람 이제 뭐죠? 이제 약간 사회에 이제 뭔가 불만론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테러하고 이런다니까. 실제로도 그 태역 군인들이 테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전쟁에.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개고생을 한 거죠. 끊임없이 치고 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만델라가 그러고 나서 복귀해서 바로 장교로 올려줬잖아요. 소위로.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약간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갈 때 소령이 되더라고요. 야, 이건 미군의 특권이다. 역시 아메리카. 몇 계급 특진이냐. 아니 그리고 또 같은데. 치료도 군 병원이 치료 기술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막 알코올 같은 거 주사하고 이러는. 저희 나라 같았으면은 장애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장애 생겨가지고 이제 막 소송하고 이러면 보훈처에서 전화도 안 받고 본인 보고 치료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 치료하래. 해분이 웬 말입니까? 그 백방 그 육군 수도병원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가면은 우주 수도병원으로 보낼 거야. 그럼 가면 치료도 못 받고 지금 번 돈 다 주면 이제 그거 갖고 싸제병원 다니겠지. 후시다나 말고 후시딘 좀 사서 쓰고 막. 그러면 이렇게 상처 좀 잘 났고 막. 디테일 있다야.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도 그 말의 아솔이라고. 진짜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만델라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건버스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건버스터 비슷한 느낌이라. 그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 그리고 저는 저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가슴 아팠냐면요. 솔직히 군생활이 몇천 년 이 부분보다 왜냐하면 내가 느낀 시간은 얼마 안 되니까요. 내 주변의 세계가 변해가면서 이성애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진짜 슈퍼 꼰대가 되어가는
나중에는 이 내가 이성애자라는 걸 숨기잖아요. 네. 지휘관이 됐는데도 내가 이성애자라서 무시당하는 그 자기가 보면 이제 점점 뒤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고생하는 부분은 저는 좀 놀랬던 게 훈련하면서 애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고 네. 좀 놀랬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생 점수는 저는 솔직히 점수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5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억울함은 우리나라 육군 지금 뭐 윤낙하님 괜찮으십니까? 윤낙하님 갔다 갔다 왔나? 왔나? 빤지리님. 맞다. 빤지리님 듣고 계십니까? 도망가십시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민만이 살 길입니다. 기승전입니다. 근데 생활로만 보면 확실히 네.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고 그 있네요. 윤택 같긴 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군인들한테 엄청 대우를 잘해주는 네.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 부분은 3점. 억울함 3점. 3점 드리겠습니다. 저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햇님께서 거의 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이 지금 꼰대 DNA가 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번에 시크 엔젤님 소개로 처음 봤는데 네, 되게 좀 재밌게 읽었고요. SF 고전을 좀 너무 늦게 읽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톱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톱을 노래라나 이제 뭐 더불어 건담 극장판도 이제 이 소설 내용을 이제 차용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죠. 예, 이제 뭐 주인공이 만델라가 그냥 뭐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징집되어 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화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제 되게 끔찍하고 그렇죠. 징병지 국가에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으로서 깊은 동진감을 또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만은 그 만델라와 메리게이가 이제 재입대를 한 거는 뭐 이제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점 때문에 억울도는 4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불완전한 파이팅 슈트를 입고 이제 뭐 끝없는 긴장감 속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뭐 작품들에서 이 파워 슈트 뭐 이런 거 입으면 되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 입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 뒤에 가면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좋아졌다고 네, 해도 네. 뭐 뭐라죠? 배묘판? 뭐 네, 막 이런 거 배뇨관 같은 거 연결하고 달아가지고 막 너무 디테일하니까 입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래야 될 것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우주 공간에서 싸우면 진짜 무슨 그치, 뭐 무슨 기저귀 차고 싸울 수는 없어. 그렇죠. 우리가 무슨 보는 일본인이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시도니아의 기사에 나와. 이거를 그래요? 보고 네. 간체를 보면 그 기술력이 정말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간추는 외계인. 예, 그래서 이제 점수가. 고생스러움도 이제 높은 점수 4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이 소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 소설 소개해 주신 식 엔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오랜만에 재밌는 소설 읽은 것 진행자 같아요. 같은 멘트를 그래. 또 해줬어. 재밌긴 고마워. 했어요, 진짜. 네가 남 내가 안 할라 그랬어. 내가 할라 그랬어. 네. 무엇보다 불행한 점은 역시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지연 효과에 그게 제일 의해서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라는 점이죠. 가장 불행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제 이런 거 있죠. 메리게이하고 헤어질 때가 제일 슬펐어요, 사실. 저도요. 네, 그러니까 메리게이라는 인물은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그 다음에 같은 감정을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줄 유일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시대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만델라의 시대 자체가.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거기서 그냥 헤어졌다 이게 2페이지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리고 되게 덤덤하게 되게 받아들이는 쿨하게 또 것도 받아들여.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있으니까. 덜컥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 소설은 뭐 베트남 전을 거의 완벽하게 모사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통킹만 사건을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작품 중에서 토우란과의 전쟁이 됐던 그 발단은 실제로는 토우란이 그 우주선을 격추시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반대였죠. 아니었죠. 네. 아니었죠. 오히려 공격을 했던 네. 것이고.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스포 다 해도 되는 거였어요? 저희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거 네. 치치 잡기는 그게 아, 내용이 그렇구나. 다인데 다 했잖아요. 네. 그게 다예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게 SF 영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영화로 봤을 소설, 때는
약간 그 올리버 스톤의 그 영화 플래툰을 연상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묘사하면서도 전쟁의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점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그 개인의 몰락,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자괴감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플래툰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도 같은 경우는 4점이고요. 그 사실 또 파이팅 슈트 하여튼 장비는 제공이 잘 되잖아요. 정체 필드 같은 것도 그렇고 정체 필드라는 거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억울함은 역시 또 저는 5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편에서는 다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억울해요. 다 억울해요. 솔직히 안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작품 다 읽어보면은 제가 사는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현실이 제일 행복하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부통령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부통령이 한잔 하셨네. 근데 저 억울함 한 가지만 더 어필해도 돼요? 네. 제가 진짜로 억울하다고 생각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그 뭐 회사를 다니던 군대를 가던 제일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 우리 통제권을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재입대를 선택했을 때에는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못해, 너 이거 못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을 봐도 남들이 보기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다시 군대로 돌아가는 밖에 없는 이 시대에는 살 수 없는 그 살아 돌아온 몰린 거죠. 사회에 의해서 몰린 거지. 살아 돌아온 사람 선택했다고 보긴 좀 애매한 거죠. 살아 돌아온 병사들한테 그 장교 가서 설명해 주잖아요. 지구에서 와가지고 너네 이제 지구로 내려갈 텐데 결국엔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건 그렇죠. 좀 진짜 그 상황 묘사 부분 있잖아요. 지구로 갔다가 다시 또 장교 군대로 올라오는 이 장면이 제일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의로 마치 자의로 판단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남은 선택지를 선택하는데 그게 또 몇백 년이 될지 모르는 전투를 또 가야 되는 또 다음 세대로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제가 거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중소기업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사장님 마인드가 그랬어요. 이게 직원들이 좀 이제 회사가 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는 이제 자주 그만두거든요. 사장님께서 지가 그만둬봤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요것도 들으니까 만들면 괜찮았네. 진짜 우리나라가 더 헬입니다. 아니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기해버리잖아. 갈 데 어디 있는데. 갈 데가 어디냐고 돌아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근데 또 그게 이상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업한다 아니면 다른 데 스카우트해서 나가신 분이 2-3개월 뒤에 돌아와요. 왜 돌아오는 거야? 그게 진짜 헬이에요, 진짜. 자,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조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직 점수를 안 매겼어요. 뭐 앞에 분들이 다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점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고생도도 4점, 억울도도 4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작품 했고 이제 잠깐 쉬고 햇님 또 니코틴 충전하셔야 되니까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네. 너무 환하게 웃는다 너.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네, 제가 가져온 가장 억울하고 고생한 주인공은 올드보이 오대수입니다. 네, 이 미도의 테마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라싸님께서 편집해서 배경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네. 뭐지? 예. 역시 엄마. 그 올드보이 오대수는 그 최민식 씨가 굉장히 열연을 했었죠. 그렇죠. 그 올드보이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2003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 하나이죠. 너무나 유명한 영화라서 따로 작품 소개는 안 드리고 오대수의 개고생과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오대수는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사설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곳에서 15년 동안 갇혀 있죠. 뭐 때문에 잡혔는지 얼마 동안 갇혀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나 힘들지 않았을 텐데 미치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뭐 거의 뭐 반쯤은 이제 정신이 나가긴 합니다만 이제 뭐 나중에 보면은 신경 안정제를 투여받았다는 내용이 또 나오죠. 그 감금 중에 TV 뉴스를 통해서 그 부인이 살해되고 그 용의자가 자신이 되어버린 걸 알고 자살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간수들에 의해서 이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요.
기약 없는 감금 생활 속에 자포자기할 만도 하지만은 오대수는 고생하는 작품의 주인공답게 탈출 구멍을 파고 막 몸을 만들고 기억을 정리하는 등 복수 준비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대수에게는 음식을 군만두만 줘요. 15년 내내 군만두만 먹었어요. 그게 제일 잔인한 거 같아요. 진짜 잔인하다. 아. 슈퍼 사이즈 미에서 보면은 편식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사이즈 갑자기 왜 나와 그게? 예, 잘 나오죠. 중국집의 그 기름진 군만두의 영양 밸런스가 맥도날드의 음식보다 낫다고는 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고도 탈이 안 났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예, 그 수제 군만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포장 군만두가 아니고 서비스 군만두 네. 아니고요. 따로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뭐 건강 이전에 15년 동안 같은 음식만 먹는다면은 이 정말 이제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이사님은 아직도 국수를 안 드시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 가난해서 이제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쳐다만 봐도 싫다고 지금도 안 드십니다. 맞아요. 보통 옛날 어르신분들 중 이런 트라우마 갖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도 수제비 안 드세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잡곡밥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네. 흰쌀밥만 네, 맞습니다. 네, 오대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탈출 구멍이 완성되기 한 달 전 오대수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풀려납니다. 풀려난 오대수는 처절한 복수를 계획하지만은 사실은 풀어준 쪽에서 진짜 복수를 시작한 거였죠. 그렇죠. 이후 오대수는 원한 관계에 있던 이우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며 이리저리 망가집니다. 종장에서는 우진에게 미도와의 관계를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며 애걸하면서 스스로 혀를 자르기도 하고요. 이 모든 비극이 끝나고 오대수는 체면술사에게 자신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따지고 보면 오대수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수를 하려면 그 주환인가 하는 그 친구한테 하지 왜 오대수에게 이랬는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좀 그러니까 오대수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는 거야. 이 친구가 우유진 씨가. 그럴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냥 봤던 애가 누군지 목격은 일단 누가 됐고 오대수가 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 저는 이 오대수는 이 영화는 진짜 너무 유명해서 자 억울한 거는 전 솔직히 이건 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뭐 물론 이 명대사가 있죠. 넌 뭐 오대수 씨 말이 너무 많아 막 이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치. 잡혀가지고 네. 15년 동안 감금 나가고. 맞아, 예전에도 사석에 술자리에서 전두환 욕했다가 맞죠. 어디 삼청교육 이런 데 잡혀가가지고 막걸리 보안법 이런 거. 그렇게 듣고 보니까 오대수만큼 고생한 사람이 많네요. 남산 밑에 끌려가서 네. 많죠. 현실 정치에 보면 막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예, 코롱탕이 고생하시는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코롱탕. 그 코로 설렁탕을 먹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대수 별로 고생 안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5점은 줄게요. 네. 5점 주고 근데 고생 부분은 이게 억울한 그거랑 쌓여가지고 15년 동안 이게 진짜 갇혀가지고 그 작은 방 안에서 15년 기간이 만델라 군생활보다 긴 기간이 맞아요. 네. 그렇죠. 주간 그렇죠. 시간으로 주간 시간으로 네. 보면. 그렇죠. 주간 시간으로 여기 보면. 인물 중에 기간으로 보면 제일 길어요. 심지어 아무도 없었죠 옆에. 네. 군만두만 먹었어요 15년 동안. TV 그 너무 싸구려 억울하시네. TV 보면서 그때 공중파만 봤을 거 아니야 또. 뭐 종편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종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계속 갇혀가지고 끝났으면은 5점을 줬을 텐데 일단 나중에 그래도 프로는 줬으니까 물론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그래도 프로는 주고 그 돈도 좀 주잖아요. 옷도 주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0.5점 빼가지고 전 4.5점을 드릴게요. 점수 높네요. 우승 각이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런 아닐 말 수도 있어요. 하면은 또 사람들이 살짝 또 삐뚤어져요. 저는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도 15년간 갇혀서 만두만 먹은 것도 고생이지만 저는 본인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 딸과 관계를 맺은 그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에 대한 학대보다
누군가 소중한 누군가에 대한 학대가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우병우 씨도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마 같은 사람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검찰이 다 빼줬어 그 가족. 왜냐면 검찰은 또 검찰 되게 인간적이야. 바로 열고 얘기해. 그럴 때만 인간적이야.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니네 가족도 건드린다. 혼자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도 했었죠. 무서워. 그 억울도도 저는 조금 애매한 게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예 그러니까 뭐 좀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고 봐요. 여기 끌려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잘못이 있는 편이라고 아니 생각을 그런데 해요. 네. 이 그 우진이가 왜 공공장소에서 그 짓을 한 게 문제잖아요. 아 그거 지네 집에서 할 것이지. 잘못 본인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일단은 예. 이 사람이 주체적인 행동이 원인이 되는 사람은 제일 그렇죠. 여기 큰것 나온 같아요. 캐릭터 중엔 저 저는 사람밖에 여기 없죠. 상대적인 비교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억울도는 2.5점 드렸고요. 아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2.5는 더 억울해. 맞아요. 아무 이유 없어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의 다른 캐릭터들은 이유가 다 없어요. 이유가 없어. 여기는 1말이라도 있으니까 절반을 줄 수밖에 없어. 아니 다른 것도 이유겠지. 알았어. 그럼 3.3점. 만들라는 똑똑한 게 이유예요. 그게 그렇게 치면은. 그거는 아니야. 자기가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라. 야, 아스카는 고등학교 다닌 게 이유냐? 중졸로 끝날 수 있는데 그지? 그렇죠. 의무 교육을 없애야 돼요. 진짜 이 망할 교육제도. 교육제도 개편합니다. 제가. 근데 대신에 고생도는 4.5점 드렸어요. 예, 저렇게 너무 항의가 심하시니까 3점 드리고 3.5. 2.5는 진짜 심했다 그거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유 없이 끌려갔고 태생 때문에 끌려가는데 그래도 뭔가 잘못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억울한 부분에선 3점 드리고요. 고생 면에서는 저는 5점입니다. 이거는 군만두만 먹고 사람이 15년 살았다는 거는 야 이거는 정말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거 15년 동안 어떻게 먹지? 보통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거 있잖아요. 15년 동안 만두만 먹기 대 피자만 먹기 뭐 그럼 뭐예요? 피자만. 아 피자가 나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 피자는 종류가 좀 바뀔 수 있지 맞아. 않나? 토핑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게 나올 수 그래서 있으니까. 밑에 달려 있어요 조건이. 콤비네이션. 한 종류만 먹을 수 있다. 아 이거 잘 골라야겠네요. 그러면 피자도 어떤 걸 먹을지. 하와이안만. 하와이 어느 날은 파인애플 부분만 먹고 어느 날은 햄 부분만 먹는 거. 아 그렇게 조절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피자가 낫겠네요. 그럼 피자 낫겠네요. 피자 낫겠. 아니면 콤비네이션을 시켜가지고 따로 모아서 오늘은 파프리카만 먹는 걸로. 그 최근에 올드보이 리메이크 한 거 있잖아요. 아 헐리우드. 외국에서 한 외국에서 거 있어요. 미국 거. 네. 거기는 뭐 먹어요? 거기도 군만두 먹는데요. 그냥 양키가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 네. 그게 더 불쌍하다. 왜 양키가 만두만 또 먹고 네 살면 맞아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막 이제 포테이토만 10원에 먹는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죽었을 것 느낌일 것 같아요. 죽었겠죠 그럼. 만두는 단백질이라도 있지. 아 그리고 고생도 5점의 이유를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 사람이 저는 그래도 다른 캐릭터들은 그래도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해피엔딩이에요. 다른 근데 분들은. 이 중간에 오데스는 고탱 인생이 중간에. 아예 망가져 버렸어요. 네. 갔다 온 인생 다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억울함이 좀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 치고 고생도는 5점인 것 같습니다. 네. 6점 주셔도 됩니다. 5점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구만. 네. 저는 뭐 역시 올드보이라는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고대 그리스 비극을 현대적인 콘텐츠로 담은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만두는 사실 뭐 군만두만 아니라면 사실 좀 좋은 식품이긴 한데 15년 동안 먹는 건 역시 무리가 있고. 근데 어떤 식품을 과연 15년 먹으면 괜찮은 식품이 뭐가 피자요.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피자. 파프리카 이런 거 먹으면 햄버거도 되잖아요. 괜찮아. 오면은 따로 분리해. 그리고 다양하게 먹을 그렇게 수 치면 햄버거는 완전 식품이에요. 아, 야채, 그러네. 다 고기에, 곡물에. 실제로 그 햄버거만 먹은 사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 살이 빠졌다는 감자튀김이 얘기가 있어요. 섞여서 문제였던 거지. 감튀랑 콜라 네. 이게 문제라고. 어쨌든 햄버거에 5점이요? 맛있겠다. 역시 뭐 이제 말이 너무 많다 뭐 그런 거를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자기 혈육과 맺어져야 됐다는 게 너무 슬픈 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고통을 영화 내에서는
자기 혀를 자르는 것으로 표현을 그렇죠. 했죠. 비밀을 지키겠다. 네, 그렇죠. 그때의 연기는 보면, 정말 역대급 연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이 우진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죠. 살려주겠다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쵸. 네. 그렇죠. 사는 제가 것보다 더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진 그러려고 네, 네. 우진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한 살린 걸 거죠. 수도 그 있어요. 우진 네. 배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유지태. 유지태. 표정이 네. 그때 표정이 아 정말 미묘했죠. 연기 좋았죠, 네. 진짜. 제가 한국 영화 중에 5번째로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뭐 앞에 4번째 궁금하지만 그건 다음 방송 때. 네, 그거는 네. 아니, 이창동 씨 그리고 맞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타짜, 박쥐 이렇게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 걸 항상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생도는 수국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탁 치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네, 고생도 4.5점, 어글도 3점입니다. 어울도가 전반적으로 낮네요. 그렇죠. 딴 사람에 비해 너무 안 어울리네. 그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고 계시네요. 전혀 소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래요. 불만족스러워. 막. 아니 여기서 오대수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죠? 근데 다른 주인공들도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억울하지 안 억울하냐 얘기하면 다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점도 줬잖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덴마 양영순 작가의 작품이죠. 네. 그 쿠팡맨이 되고 싶은 비정규직 청년 배송 기사의 고군분투기 그 덴마입니다. 그 양영순 작가가 양영순 작가 인생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죠. 네, 거의 역대급 작품입니다. 네. 이대로 끝내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끝나요? 600편 넘었던데. 너무 길게 네.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거 덴마는 지난 방송에도 한번 한번 했었죠. 언급한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스토리는 설명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옴니버스식의 구성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이렇게 옴니버스마다 제품마다 이렇게 떡밥을 뿌리면서 회수도 잘 적절히 해가면서 하면서 계속 마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덴마 주인공인데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덴마를 보여달라 했더니 덴마가 네. 나왔다고. 왜 덴마가 나오냐고. 덴마를 봤는데. 그렇죠. 앞선 캐릭터들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덴마도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원래는 본명이 다이크예요. 다이크는 원래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의 숙적인 L이라는 공작한테 네, 납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미친 듯이 막 찾아다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막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여친이랑 똑같은 사람을 본 거야. 근데 그 여친이 갑자기 계약서 같은 걸 내밀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술 떡대가지고 여자친구 이러면서 사인을 했어요. 그게 노예 계약의 시작입니다. 실버퀵이라는 그 택배회사, 우주 택배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복무를 해야 되는 거의 군복무죠 이거는. 수국님이 싫어하는 알 택배랑 그러네요. 슈로데를 느끼셨어요. 거의 증오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그냥 아주 그 채팅창에 계속 증오의 문자가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크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키 180 이상의 건장한 몸이었는데 이게 뇌 전단 스캐닝이라는 네. 기술을 써서 12살짜리 어린아이 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마 옮긴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자기 본체인 그 다이크 같은 경우는 어딘지 찾을 수조차 없어요. 아직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키 180에서 130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와 일단 열받는다. 와. 네, 아싸. 이 키종자들. 인간적으로 키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본사에서 다른 콩들이랑 같이 부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탈출하려고 하거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못생긴 전사체가 있어요. 블럭같이 생긴 가래떡같이 아, 생긴. 가래떡. 네. 근데 걔네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진짜 목을 날려요. 네.
바로 죽이죠. 진짜 죽어요, 죽어. 주사위로 만들어 버리죠. 네모나게. 네. 걔네들한테는 진짜 콩 무섭죠. 기술이 안 통하잖아요. 네, 맞아요. 콩이 뭐냐면 그 초능력자. 뮤턴트 같은 능력자입니다. 그 네모나게 접어버리는 게 개근 줄 알았더니 진짜 접는 어, 거예요. 진짜 접어서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잖아요, 그냥. 맞아. 네. 보통 만화에서 그렇게 접히면은 다음날 멀쩡하게 살아들었는데 통과제리 입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게 통과제리 아니었어. 항아리 내가 마가리 모양되고 통과제리 보면 망치로 이렇게 쿵 찍으면 이러고 기어다니는데 꽁은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없어 죽어. 죽은 거야. 그냥 죽은 거야. 진짜 죽더라고요. 그대로 네. 죽은 거야 납작. 네. 그래서 그리고 말이 택배 회사지 실제로는 목숨 걸고 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뭐 떠맡기는 약간 청법자 같은 네, 거 아닌가? 청법자죠. 심부름 그 마약 센터. 빼다라는 것 같은. 그렇죠. 약간 거예요. 그런 네. 느낌이죠. 근데 더 억울한 거는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이면서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아, 네, 너무 억울하네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는 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억울해. 영혼을 담아서 제일 억울한 포인트 진짜 그렇죠. 억울하다. 되게 영혼이 없는 이게- 솔직히 별로 안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이 좋은 능력자를 콩이라고 부르고 능력이 더 센 사람은 하이퍼 콩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이 콩이었던 다이크는 허접이 이게 되죠. 점점 네. 이제 약골처럼 돼요. 이게 파워 인플레이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러니까는 드래곤볼인 이게 작품이 드래곤볼인데 그쵸. 주인공이 야무치인 거예요. 아, 정확하다. 와닿는다. 네. 저 대본에 이렇게 써왔지만 네. 참고로 작품 초반부 주인공 별명은 무혈 사신. 안 싸워서 그런 듯. 명대사는 너희 실력으로는 안 돼. 날 상대하려면 최소한 하이퍼콩 정도는 데려오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다 하이퍼콩. 하이퍼콩 아니면 등장을 안 해요. 모든 캐릭터가 다 하이퍼콩인데 어쩌라고. 파워 인플레. 네, 그래서 거의 덴마는 흑역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스토리 자체도 중심부에 있다기보다는 겉돌아요. 약간. 다 자꾸 이제 사연을 도와주는 총매 역할. 네. 그마저도 나중에 되면은 얘기만 들어주는 그냥 설명충. 네, 아니, 뭐 그렇게 되는 약간 거예요. 화자 같은 느낌으로 네. 난 나오는 거죠. 그 주인공인데 그래서 나중에 독자들이 이 짜증을 내는 이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인 스토리 계속 진행해 주길 원하는데 덴마가 나타나면은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독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쟤는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빨리 스토리 더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드래곤볼 그쵸. 제목이 야무치인 거고 가끔씩 야무치와 부루마 연애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집어치라고. 이런 거 셀이랑 보고- 어떻게 네. 되냐고. 네, 그래서 그 개고생을 하는데 택배 기사로서 뭐 무여사신 주제에 총 맞는 거는 예사고 뒷골목 깡패들한테 아리랑치기 당하고 목숨 걸고 의뢰인이랑 같이 땅 빠고 막 맞아. 지상으로 뚫고 올라오고 무슨 그랜라간도 아니고 진짜. 그리고 뭐 일정 금액 돈을 벌면은 이제 빠져나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서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였잖아요. 죽이는 거였죠. 빠져나가는 우주선에서 죽이잖아요. 네, 맞아. 왜냐하면 그 택배회사 비밀을 알아낼지도 모르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살해될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는 그 동호회 같은 게 있어요. 그 모임 안에서. 동호회라니. 탈출을 탈사모. 그렇죠. 탈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탈사모가 있는데 탈사모 그 대표님이 잡혀가고 죽고 막 그래요. 아, 어감이 너무 안 좋다. 왠지 탈모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쪽으로 가냐?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탈모를 조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위장을 한 거야. 걔네는. 그리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그 택배 관리소장이 있어요. 야와라고. 그렇죠. 그 야와가 질문을 했는데 딴 생각하느라 대답을 잠깐 늦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소장이 죽여요. 맞아. 죽어요. 그래서 주인공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100회 뒤에 등장해요. 맞아. 이 얼마나 억울한 캐릭터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나 억울함 독자들이 다시 조정해야겠어. 되게 좋아했어요. 100회 동안 덴마 안 나와서. 진짜 억울하다. 아 저도 그 이 연재되는 계속 보면서 사실은 까먹고 있었어요. 이런 캐릭터가 있었다는 걸. 덴마 안 나와도 전혀 문제 없던데 문제가 되게 없더라고요. 자연스럽던데. 제목이 된 말이에요. 아니, 큰 덩어리 얘기들은 하이퍼콘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쵸. 솔직히 덴마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덴마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콩이나 하이퍼콩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제목을 하이퍼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이퍼콩 중에 그 뭔가 유명한 동명이인이 애들 나오면 있잖아요. 좋겠어. 네. 그래서 자 이 작가가 등판도 안 시켜주는 명품 조연 덴마. 과연 그는 언제까지 고생만 할까요? 네, 저는 일단 덴마가 음. 별로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공인 주제에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저도. 예, 네, 저 똑같네요. 억울하면 전 4점 드리고요.
개고생은 진짜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나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무조건 숨어서 죽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다 네. 들켜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전 개고생도 4점을 주겠습니다. 네, 오대수와 마찬가지로 이 술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데나 사인하면 큰일 나고요. 예. 저희 형님이 20년 정도 전에 어디서 클래식 CD 전집을 덜컥 계약해가지고 환불을 하느라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디테일해. 깨알같이 형님도 방송에 출연시켜 약속을 지켰네요, 그죠? 네, 그 직접 사인을 하긴 했지만은 뭐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거라서 자기가 아니기에 강제 노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죠. 네, 억울함은 충분히 인정해줄만 하나 배달 업무 특성상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등 일정 부분 자유도 부양되며 배달 중 여러 사건에 엮이는 걸로 봐서 배송 기일도 쿠팡맨처럼 빡빡하진 않은 것 같아요. 타이트한 건 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일반 택배라기보다는 좀 귀중품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무협지에 나오는 표국의 표사들 같은 느낌이라서 조만간 소강호 특집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여시였구나. 신조 협력 아니잖아. 왜 갑자기 소호강으로 바뀌었어? 네, 그래서 억울도는 3점, 고생도 4점 드리겠습니다. 오글도 3점, 고생도 4점이요. 네.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는 오글도를 3점을 줬어요. 음주 상태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계약, 본인이 계약. 이렇게 술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역시 주인공인데 비중이 없다는 포인트랑 키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점이 되게 마음을 또 자극을 하네요. 그래서 억울함도는 4점 드렸고요. 아 몰랐어. 예, 고생도는 저도 이게 일단은 뭐 탈출을 못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환경이 가장 좋은 축에 속해요. 만델라를 제외하면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종도 붙어 있고 그거 일을 하는 거 외에는 약간 자유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생도는 3.5점 드렸습니다. 저는 억울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점수를 낮게 줬어요. 2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깎아주는 건 안 되잖아요. 가중처벌을 해야죠. 이제 일단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술 먹고 본인이 사인했다고 해서 그거는 또 봐줘야 된다. 저는 동일한 기준으로 저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시군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은 근데 그 생각이 좀 바뀐 게 어느 장면에서 바뀌냐면 제가 다 보진 못했어요. 네. 앞에만 좀 봤는데 그 애플 걸렸을 때 아, 자기 동료들 이렇게 그렇죠. 그때 그 12살의 몸으로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억울해서 울잖아요. 맞아. 그거 보면서 되게 불쌍하고 억울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불쌍한 네. 자극하기 위해 12살 몸으로 세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점 드리고요. 예. 그리고 되게 짜. 네, 고생은 에이스인 줄. 본인 능력도 있고 네, 뭐 일도 사실 그리고 본래 선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아, 제가 맞아요, 보는데, 맞아요. 네. 약간 그 정도면 자기 성격에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도만 좀 더 있었으면 네. 오히려 즐겼을 수도 있다. 매여 있다는 게 불편하지 네. 사실 일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기 들어서 몸이었으면 또 은근 또 즐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몸도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 몸이었으면 네. 엄청 즐겼을 것 같아요. 자비 몸이 아니라는 거에 아무도 걱정 안 그렇죠. 해주네. 일단은 애로 바뀐 거예요. 젊어졌어. 아 그러네. 어려진 거지. 나는 얘기했어 키 아이고, 줄었다고. 왔다 갔다 아니 하는데 클 키 거야. 줄었어 얘기했어. 크더라고. 그 안 클 수도 있어요. 아 안 클 수도 클 있다. 수도 있지. 아 모르자 그 유전자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처럼. 네. 그래서 고생도도 3점. 네. 예. 3점 드렸습니다. 너무 짠가요? 아니 네. 저희는 완전 주관적인 방송입니다. 그렇죠. 저희 꼴찌하면은 제 파육표평이 200번 하고 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걱정 마세요, 라사님. 저 엄청 건강해졌어요. 저. 전 아닌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200번 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간츠의 크로노 K를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간츠는 뭐 좀 유명한 작품이라서 대부분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특정 시점에 사망한 사람들이 간츠라는 구체에 의해 재생되어 외계인들과 싸워서 점수를 채우면 해방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와.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천재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축약해 버리지? 이 그러니까 진짜 핵심 근데 요소잖아요.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 최고예요. 최고예요. 저는 덴마 설명할 때 쿠팡맨 얘기라고 했는데 너무 달라 이게. 완벽한 요약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네 가지 포인트로 잡았어요. 네 가지 포인트로 잡았어요. K가 불쌍한 점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여러 번 죽어요. 특히 한 번 죽었던 사람이라는 점인데 시작부터 한 번 죽고 시작을 해요. 그쵸. 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찌질하게 살고 있던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이제 친구가 사람 구하고 있는 걸 보고 지하철에 치여서 죽어요, 같이. 예, 그 점이 좀 불쌍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외계인과의 대결하는 포인트인데 그 지구에 이주해온 외계인들과 간치가 제공한 무기로 이제 싸우게 돼요. 강화 슈츠, 뭐 그다음 뭐 총 같은 거를 주게 되는데 사실 아주 훌륭한 기술의 무기예요. 예, 좋긴 좋은데 외계인들의 기술은 더 흉악해요. 그렇죠. 예, 초반에 나온 한 두 종류 이 정도 성인들을 제외하면은 웃기게 생긴 애들. 예, 진짜 파성인 이런. 약간 개그 코드 들어간 네. 그 친구들을 제외하면은 뭐 스치기만 해도 다 죽어요, 솔직히. 네. 슈츠를 입든 안 입든 그쵸. 상관없는 것 이게 같아요. 점수 쌓아서 막 무기 사봤자 네. 소용없는 네. 거예요. 그쵸. 예, 캐시질 탈출하는 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캐시질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일단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간츠는 정보를 안 줘요. 뭐 네. 특징을 하면은 뭐 약간 백문백답 같이 뭐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거 그래, 약간 해주지 소문답이에요. 기술을 안 알려줘. 너무 기분 나빠.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주인공들은 거의 매 미션마다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죽어요. 그 아, 멤버들이.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미션 포함 주인공은 3번 죽습니다. 어. 예, 그 정도로 치열하고 이제 그 공격력은 저 몇 번을 설명해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하죠.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니까. 이런 상황을 온몸을 헤쳐나온 주인공 또 불쌍한 포인트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주인공이 4번이 다시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고 간치에 재생되고 그 다음에 외계인 잡다가 한 번 또 재생되고 또 밖에 나가서 죽어서 다시 재생되고 그 다음에 그 재생된 애가 이제 짝사랑하던 애가 주인공을 짝사랑하던 애가 재생된 애가 복사시키죠. 안 죽었는데 또 재생을 시켜. 맞아. 그래서 심지어 그 둘이 만나 살아있는 애들끼리.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착해요. 네. 둘이서 막 얘기하더니 그럼 내가 갈게.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양쪽에 여자가 붙어 있으니까 너 걔 가져 나 얘 가질게 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이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그 짝사랑하는 애가 아이돌이야,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그쵸. 아니 이게 엄청 작가가 이토준지였으면 이렇게 안 끝났어요. 일단 이토준지가 이런 거 만들었으면 저는 안 봐요. 파성이 이런 거 안 나와. 이미 막 이상한 아니 애들이 나왔어. 파성인이긴 하겠지. 하가 좀 기괴하게 생겼겠죠. 상상도 하고 싶어. 달팽이파 뭐예요.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파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쌍하게 여겼던 부분은 주인공이 너무 많은 죽음을 짧은 시간에 경험을 해요. 일단 뭐 죽었다 살렸다를 마음대로 하는 드래곤볼 세계관이라서 좀 생명의 소중함이 감퇴될 수는 있는데 그 너무 주변 인물들이 의미 없이 죽어요. 외계인들하고 싸우면서 너무 쉽게 죽고 그다음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신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 그 생명의 덧없음을 알려준다고 주인공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다 재생시킨 다음에 그냥 죽여요. 그렇죠. 폭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주인공에게 그 멘탈 붕괴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또 멘탈은 또 튼튼하대요. 괜찮더라고요. 그 멘탈 붕괴된 애는 죽었다 참. 네. 뛰어들어서 네. 죽어요 그 네, 신한테. 그렇죠. 예, 하여간 정신 건강에 매우 나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포인트로 주인공이 불쌍한 점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평가 부탁드립니다. 간츠 제가 안 본 줄 알았는데 예전에 봤던 만화는 뭐야? K는 좀 특이한 주인공인데 여타 만화 주인공과는 다르게 좀 어딘가 좀 이기적이고 소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죠. 초반에만 초반에 그렇고 네, 네. 중반 이후는 계속 대인배입니다. 네, 그런 이제 싫은 녀석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일반 소시민의 모습, 저희의 모습과 좀 비슷해서 감정이입이 좀 네. 네, 많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감정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감성적으로. 아니 K 되게 잘생겼거든요. 오케이, 되게 여유아리하죠. 그러네요. 잘생겼죠. 작품 속에 아니 왜 갑자기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저 욱해가지고. 욱할 뻔했네 지금. 작품 속에서 외계인들하고 싸우면 이제 팔다리가 아작나기도 하는 등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맞지만은 뭐 이미 죽은 몸이니까는 덜 억울할 테고. 그럴 수 있죠. 네, 이 정도 위기가 소년 만화 주인공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가? 좀 소년 만화 그래요? 요즘 소년 만화 좀 요새 소년 만화 좀 이거 무섭네. 19금 만화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간츠에서의 전투가 처절하긴 하지만은 이 K는 그 코난이나 김전일처럼 본인은 이제 살아남으니까 괜찮고 죽는다니까. 3번인가 4번 많이 죽었다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잖아요. 예, 드론볼 세계관이긴 하죠. 그리고 또 점수 100점 모으면은 죽은 친구도 또 살릴 수 있으니까. 네. 하긴 한 번 더 살기도 네. 하죠. 그 과산화수소수처럼 한 번 더 살잖아요. 김전일이나 코난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또 아니, 친구를 살릴 때 성취감도 좀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뭐야 이게? 뭐 개인적으로 K랑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그리고 네가 공격해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리고 어쨌거나 해피 엔딩이니까는 이게 영점프 만화라 좀 표현이 과격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고생했다고 징징거릴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싸우게 된 이유가 단 1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억울함에는 높은 점수 드립니다. 억울함 4.5, 고생도 2.5.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친구도 많이 죽고 그래서 고생은 저 4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억울함은 K가 뒤로 갈수록 되게 많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아이돌 여자친구 사귀잖아요. 네, 짱. 저는 억울할 게 없다고 봅니다. 아니 사귄 거는 내가 아니라 나 다시잖아요. 그게 K인지 딴 게 K인지 알게 뭐야. 아이돌 철학적이다. 너 아이유랑 사귀는 니 다른 니가 있으면은 좋겠다. 3점입니다. 딴 놈이 좋다고. 어렵네요. 저는 그 억울함 같은 경우는 5점이고요. 이유 없으면 5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끌려가서 그리고 심지어는 얘는 좋은 일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더 안 좋은 일에 말려 막 그대로 죽었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고생도 같은 경우는 막 수트도 주고 막 좋은 거 막 총도 주고 막 총 쏘니까 막 이렇게 압축되고 그런 기술이 어딨어요. 100점 따여준다니까 그거. 어쨌든 점수 따는 성취감도 있고 뭐. 성취감. 이게 그거 있잖아요. 뭐, 작은 그 승리 생각을 뭐 이런 거 못해. 있잖아요. 대한민국 육군이었으면 그 칼빈 소총에 개머리판만 줄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때려잡아야지. 그거 성취감에 취하면은 오사카 애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사카 팀처럼. 네. 어쨌든 고생도는 조금 낮아요.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그래서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치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대충 내용만 좀 알다가 제대로 본 건 처음인데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신선했는데 저는 억울함 차원에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인 게 어차피 우리 한번 죽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억울하게 끌려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주어진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분의 삶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저는 명확했던 게 이게 지지부지 이렇게 끌고 간 만화가 아니라 끝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지구와 인류를 어떻게 지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게 결국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삶을 그렇게 살게 돼서 억울함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3점이고 고생은 그런 고생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날 때마다 죽고 그런 고생. 되게 잔인하게 죽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죽어야 되는 거죠. 힘이 너무 딸려서. 그래서 고생은 개고생했다. 그래서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모든 그 개고생한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계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 사실은 뭐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거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시 우리가 헬에서 살고 있는 우리만큼 힘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끝냈어요. 알파고께서 점수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건 전 진짜로 엑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엑셀이라고 부르는 거 손으로 계산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웃긴 게 막 와이프가 오빠 타블렛 들고 가면서 왜 엑셀로 손으로 하고 있어? 한 손에 타블렛 들고 왜 손으로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럼요. 이게 또 편해요. 치는 것 소리 나잖아. 꾸봉님이 또 주판 세대라서 주산 학원 다녔었어요. 속셈하고 다녔었어요. 한 달. 엄마한테 죽방 맞았어. 그만둔다 그래. 이은이요 막 그러면서 점수 얘기해 주시죠. 네. 영광의 꼴등은 팔굽혀펴기 200배를 하실 라싸님이십니다. 네. 이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와 28.5점으로 5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간치가 29.5점으로 4등. 네. 그 다음에 영원한 전쟁과 올드보이가 32.5점으로 동률입니다. 그래요? 오! 신체작 이거 반칙이야. 공포나 이런 거 들고 어떡해. 팬님의 상승세가 역시 다치고 오는데요. 신체 찾기 역시 일본 저주 답 없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면 걸려요. 검정고시에 치라고. 억울하면서 거의 만점이야. 그렇죠. 이게 2부가 있었다는 게 너무 컸어요. 이거 진짜 억울해요. 보면. 진짜 억울하죠. 네. 그러면 저 햇님이 다시 1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겐젤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소감 어떠셨어요? 사실 방송을 이제 제가 열심히 듣기 시작한 게
나이 먹으면서 이런 얘기할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편해서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게스트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준비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새로운 작품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치 잃어버린 친구를 찾으러 이 수다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네.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네. 친구 같은 방송이 네. 계속 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덕담 너무 많이 주옥 주셨는데. 같은 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뭐 기회가 있으면은 네. 종종 나오셔서 말씀 같이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주제 써놓고 네. 가세요 이렇게. 정말 이 방송하면서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모르던 컨텐츠를 얻게 되는 삼국지나 뭐 이런 뭐 네. 이상한 무협 이런 안 좋아하는 것들 이상하다니. 햇님 그 시간 없어서 햇님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감사했습니다. 나와주신 시겐젤님 우리 꿀성대 시겐젤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저희 다음 번에도 이제 시겐젤님 목소리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